네, 반갑습니다. 성한선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에 7,500억 원을 투자한 분이 재무제표에서 원픽으로 체크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것에서 참고를 했냐면은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라는 책을 봤고요. 지은이가 황만순 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약사 출신에서 투자 마스터로 탈바꿈 하신 분인데, 이력을 보시면은 서울대 약제학 석사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선임연구원으로 지냈다가 바이오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돼서 그간 바이오 190여 개 기업에 7,500억 원 이상 투자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이고요. 국내 최대 규모인 3,500억 원대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앞으로 유망한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시장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AI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나온 게 21년 7월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인사이트를 가진 건 이미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겠죠. 최근에 이제 AI 의료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루닛이 쭉 미친듯이 상승을 했죠. 한 18,900원대 부근에서 20만원까지 한 10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만 관심을 가졌다면은 투자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책 10장에서 보면은 바이오에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바이오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원픽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들을 세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 저와 함께 사업 보고서를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바이오 기업 재무제표는 황당한 경우들이 많지만, 여기서 황당한 경우라는 거는 적자이거나 또는 이제 매출액이 0원인 바이오 기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회사의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합니다. 즉 적자이더라도 1년, 2년 또는 그 이상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진 돈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은 책에서 자본 총계가 얼마이고 얼마나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주들은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가 나는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바이오 기업의 재무추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창을 켰는데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란 기업도 매출액이 0원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죠. 다른 종목도 볼까요? 박셀 바이오라는 기업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매출액이 0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도 매출액이 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15억 원 적자가 지금 또 나고 있죠. 바이오 기업 중에 이런 기업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매출이 안 난다 할지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 이 신약이 개발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이 약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가치를 보고 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매출액은 못 날 수 있어도 현금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발비와 경상 연구 개발비가 늘어나는지 체크하라입니다.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기업 투자는 회사가 미래에 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개발비와 경상 연구 개발비가, 여기서 개발비는 그냥 무형자산으로 취급이 되는 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연구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재작년에는 7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1.5억, 그 다음에 올해 0.8억 밖에 쓰지 않았다면은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회사라고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은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바이오 기업, 신약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개발비만 1조 원이 들어야 될 정도로 연구개발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근데 연구개발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연구개발 하지 않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을 체크하라.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임직원 퇴직을 대비해서 미리 적립하는 금액인데요. 이 자료를 잘 살펴보면은 이 회사의 직원이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구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자꾸 이탈하면은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잘 살펴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미 모아둔 돈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상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퇴사자가 우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매출액이 없더라도 연구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이 두둑한가, 이걸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 신약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잘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인력의 이탈이 없는가,
그래서 결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약 개발이 잘 될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 아무 종목이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일단 뭐 하는 종목인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럼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은 생물 소재 바이오 실험 장비 및 의료 장비를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장비 CRO 등을 사업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신약 개발하고 있는 약 중에 발모제 약이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자본 총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675억, 그 다음에 493억, 그 다음에 한 832억까지 찍었다가 714억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막 이게 막 급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는 자본 총계 추이고요. 근데 취지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유보 비율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유보율은 2019년에 측정이 되지 않을 만큼 좋지 않았고 2022년 말까지 20%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보율은 100% 이상 형성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본 총계는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면이 있긴 하겠지만 유보율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자가 나왔을 때 적자 폭이 한 60에서 70억이 평균적으로 나왔었고, 2022년 말자를 한번 기록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이걸 뭐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 연도에 이어날 것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 대비해서 영업이익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보면은 개발비에서 이 무형자산이라고 된 것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경상연구개발비, 이걸 두 개 체크해야 되거든요. 경상연구개발비가 이제 비용으로 되는 거고, 개발비는 이제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적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를 한번 또 쳐보세요. 그리고 한 다음 여기서 안 나오면은 다음으로 눌러보면은 경상연구개발비가 나옵니다. 그럼 전기에서 2억 원에서 단기에서 5억 원으로 늘었죠. 근데 이제 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거의 또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건 또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서 경상연구개발비인데, 이건 2016년에서는 5억 7천에서 2017년도에서는 11억까지 늘었었죠. 그럼 지금에서 2억에서 5억으로 는 것은 막 그렇게 큰 수치로 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좀 더 과거를 가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5년 걸로 한번 또 봐볼게요. 여기서 경상연구개발비를 쳐볼게요. 여기는 한 4억에서 5억으로 좀 늘었네요. 그럼 이 종목의 경상연구개발비 추이는 뭐 4, 5, 그 다음에 뭐 또 한 11로 늘었다가 좀 또 떨어졌다, 뭐 2로 떨어졌다가 5, 뭐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이가 아니라 약간 좀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한번 볼게요. 기초에서는 61억 원이었다가 5억 4천이 줄어서 56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줬기 때문에 퇴사자에게 이렇게 좀 줄어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준 것은 뭐 퇴직자가 생겨서 확실하게 그런 것인지, 그런 거는 이제 좀 IR 담당자한테 또 전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간에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미친 듯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이번에 조금 흑자가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보율이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 이렇게 기존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는 매출액이 좀 잘 나오면서 그다음에 신약 개발 모멘텀도 있으면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연구 개발비 현황을 봤을 때는 그냥 4억, 5억, 11억에서 2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억으로 오르는 평균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야 될지, 근데 한 미친 듯이 연구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마이너스 5억 4천이 떨어진 것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 세 가지로만 봤을 때 기존 사업이 막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이 미친 듯이 좀 주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 오히려 줄어든 상태라고 보면서 이 회사의 좀 퇴사율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2021년도에 퇴직급여 충당금도 보시면은 56억에서 54억으로 줄었을 때 1억 6천밖에 안 줄었는데, 2022년 말 사업 보고서에는 5억 4천이나 줄은 것이 좀 많은 폭이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이런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전주고요. 과거 이제 감자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이력도 빈번하죠. 아니, 팔 수 있는 장비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다? 이 동전주의 이유가 있죠.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재명 관련주로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테마주성으로만 움직이고 제약주 본질 자체로는 좀 아쉬운 종목이지 않나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본다고 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바이오 의약품을 기반으로 물질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이면서 유전자 제조품 의약품 중 항암 항체 의약품을 주로 개발하는 신약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신약 연구 개발 기업은 매출액이 0이에요. 0이고 1억 2억이죠. 반면에 영업이익은 69억 마이너스, 최근 들어서 382억, 233억이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죠.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고 버는 돈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자본 총계 추이를 보면은 654억에서 현재는 248억으로 자본 총계도 많이 줄어든 거죠. 모아둔 돈을 좀 많이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유보율 측면에서 1800%에서 100% 미만까지 93%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유보까지 지금 다 써버리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 개발비를 많이 투자했냐, 그걸 체크해야겠죠. 자, 그러면 파메신이라는 종목의 개발비 현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2년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발비로 쳐볼게요. 개발비로 이렇게 누르고 안 나오면 이렇게 쭉쭉 가보시면 됩니다. 개발비 현황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있는 개발비는 현재 취득 원가에서 뭐 상각 누계액, 손상 차손 누계액, 정부 보조금을 빼면은 장부 금액은 0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상연구 개발비를 볼게요. 경상연구 개발비. 경상연구 개발비를 보면은 336억 원에서 18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에서 336억 원이었는데 그 전년을 또 한번 체크해 봅시다. 2021년 사업 보고서를 볼게요. 경상연구 개발비. 여기는 그전에선 201억 원이었네요. 그 다음에 201억에서 336억 갔다가 지금 186억으로 줄어든 상태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개발비가 더 늘어나는 추이가 아니라 한 차례 올랐다가 또 줄어드는 그런 추이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안 나오는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 종목도 있고 나오지 않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자본금 현황과 두 번째 이제 연구 개발비 현황만 체크해 봤을 때 이 종목은 2018,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주가가 하락이 나왔죠. 벌어본 돈은 고작 4억이었고 손실에 난 돈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럼 이게 연구 개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구 개발의 추이가 막 퍼펙트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 연구 개발비 증가율이 평균이거나 좀 평균 이하인 흐름으로 이제 우리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아둔 돈은 계속 써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데 실제로 이때 한 4,500원 전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떨어졌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받은 사람도 손실이죠. 이렇게 33,535원 하던 주가가 이렇게 2,360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주가는 본디 기업의 이제 실적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벌어본 돈이 뭐 4억 규모밖에 안 되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만약에 이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은 떨어진 폭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왜냐고 하냐면은 매출액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면 동전주를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망한 신약이 아닌 이상 신약 개발 기업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기존의 사업을 잘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 같이 기존에 이렇게 매출을 잘 내는 상태에서 신약 개발도 함께 하면은 그런 종목은 이제 안정감이 있죠. 근데 이제 신약 개발로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항상 어떤 이슈가 나타날 수 있냐, 자본 조달, 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임상 기간이 또 10년 넘게 걸리다 보니까 그게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진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살피면서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매출이 없는 신약 개발을 접근하실 때는 항상 좀 유의하시면서 잘 살펴보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에 7,500억 원을 투자할 때 재무제표에서 원픽으로 체크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뭐 이 세 가지 기준보다도 재무제표상에서 신약 개발을 잘하고 있는가를 포커싱을 두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더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